근데 금융위원회 보니까 지지난달 말까지 2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네. 올해만.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공무원들 임금 인상부터 조금 뭐 낮추자, 동결하자 뭐 그러는데 사실상 그 임금 인상을 내년에 한 1%대입니다. 내년에. 네.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웃으려고 뽑았다면 그만큼 상응하는 그 보수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 그럼 이번 시간은요. 한 주간 가장 좋아하는 분들 팬들이 많은 코너기도 합니다. 고정 팬들이 생긴 그런 코너, 아주 자랑스러운 코너입니다. 김현우의 돈단속.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팬이 생겼습니다. 정프로 아니에요? 정프로 제가 최애가 김현우 그건 소장이잖아요. 가장 맞죠. 좋아하는 네. 팬은 김현우. 저는 뭐 옛날부터 팬이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김현우 너무 좋다. 진짜요? 네,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팬클럽 회장이라도 시켜드려야 될까요? 적당히 하고요. 네, 우리 신혜영 기자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돈 문제 관심 많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동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예요? 아니 갑자기 왜 여기 뭐 흘러내려? 네. 아니 이 시간에 왜 한동훈 대표님이 오셨을까요? 금투세 관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은 오셨군요. 관심 없는 거 아시죠? 네. 참고로 오늘은 돈단속 끝나고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옵니다. 네. 오늘 분이 셀카 여기 기대하시고요. 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우리 주머니를 지켜 주실 이야기 첫 번째 뭡니까? ISA 통장입니다. 이사. 이사. 이거 네. 다 갖고 계신가요? ISA 있기는 있어요. 없으신 분? 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욕 먹을 줄 알았어. 저 없습니다. 뭐 아무 말도만 했는데 누가 욕을 했다고요? 다 이거 안 만들면 왜 안 만드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빨리 얘기하고 네, 마무리.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30 minutes. 25분, 30분에서 네. 25분 몇 시에 30분. 끝내야 돼요? 20분, 25분 사이에 끝내시면 됩니다. 12시 20분에서 25분이요? 네네. 와. 타이트하게 가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라디오 느낌. 조금이라고 많이 네. 받고. IS 이사 뭡니까? 네. 자, 뭔데? 비과세 예. 통장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들게 되면 이 안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골라서 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뭐 ELS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뭐가 불만이세요? 민주당은요? ISA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거의 뭐 성인이면 아무나 들 수 있는 거고 19세 3년 네. 이죠. 19세 이상이면 다 들 수 있고 네. 그 밑에 나이는 15세 이상일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3년 한도 이상이 내에서 됐을 때 비과세. 그렇죠. 예.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라는 게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요번에 납입을 안 하면 2월 돼 가지고 4천으로 늘어나고 6천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그래요? 식으로 늘어나고. 네. 그런데 이제 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이긴 한데 네. 이 연간 납입 한도는 그냥 해가 바뀌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셔도 2025년 1월 1일이 되면은 4천만 4천만 원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 놓으셔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게 돈 아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축이나 뭐 투자나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계좌에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투자를 하시면 세금 절세 네. 혜택까지 있습니다. 굳이 왜 그러니까 세금을 왜 혜택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옛날에 재산 형성 저축 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재형저축. 네, 재형저축. 네. 서민들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을 주고자 네. 그러려면 뭐 이자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무슨 뭐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자를 깎아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자를 깎으면 안 되죠. 아니요 세금 죄송합니다. 이자에 예. 들어간 세금을. 네,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네. 그런 이제 혜택을 주는 네. 계좌인데. 근데 우리 입사할 때 이거 ISA 들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이게 이제 소득공제를 그 당시에는 소득공제요? 세액공제 지금은 그런가요? 세액공제요? 비용에서 절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600만 원까지인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연말이라도 600만 원 넣어놓으면 그거는 연금저축이나 IRP. 이건데 ISA 연말에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다 같이 가가지고 아니요, 들어야 ISA는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거든요. 아니요, ISA는 그런 혜택은 아닌가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만기가 됐을 때 이걸 연금저축이나 IRP에 죄송해요. 넣을 잘못 수 알고 있는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갈 뻔했었거든요. 그 신입사원 때 네. ISA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손목 비틀기 딱 좋아요. 아하.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당장 가입시켜 놓으면은 해놓으면 계속 고객이 돼버리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저 입사할 때 카드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제휴 카드를 만들어라고 뭐 중앙 임직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거. 그런 분인지 확인해야 그런가요? 됩니다. 아, 증권사는 알겠어요. 은행에서 네, 나온 네. 건지. 네. 근데 이 ISA 만들어 놓으면 그런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그냥 비과세 혜택. 그거 3년 유지하게 되면 그렇게 주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증권사보다는 은행을 금융기관 찾아가기가 더 수월하잖아요. 익숙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모든 걸 가입하고 이거는 이제 은행 증권사 다 판매를 하고 네. 있는데 올해 5월 기점으로 증권사가 이 누적 금액이 더 추월을 하더니 이제는 한 60%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ISA 계좌의 핵심은 비과세라고들 알고 있는데 사실 네. 비과세보다 더 좋은 점이 과세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붙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네. 만기가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요. 아. 우리가 일반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있어요, 없어요? 저요? 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빨리 좀 얘기해. 100만 저는 원,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1억이 200 됐어요. 네. 이걸 팔면 주도권 토론이시니까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얘기하세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주식은 웬만한 경우에 대주주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우 패고 싶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아, 예. 그 아무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네. 세금이 없는데 다만 이제 국내 상장 ETF 중에도 네. 해외와 근데 국내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ETF들, 그러니까 네. 미국 S&P 500 지수를 예, 쫓아가는 예. ETF, 예. 아니면 원자재 ETF 이런 것들은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15.4% 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S&P 500 와 요즘 많이 오른데 나스닥 많이 오른데 해가지고 1,000만 원 넣고 이거를 이제 더블 2,000이 됐어요. 그거를 팔면 내가 2천만 원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익 난 1,000만 원에서 15.4% 떼고 154만 원 빼고. 네, 그렇죠. 나머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그 안에서는 그냥 전부 비과세입니다. 어허. 네, 미국 ETF 투자하다가 1,000이 2,000이 됐어요. 팔면 2,000이 그대로 그 안에 현금으로 있어요. 그럼 그 2,000으로 다시 뭐 중국에 투자해서 투자하고. 2,000을 4,000을 들고 막 해도 세금이 없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계좌를 해지했을 때 네. 저 이거 해지할래요라고 하면은 그때 자 이걸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얼마예요? 합쳐봅시다. 총 쳐가지고 수익은 5천. 만약에 손실은 2천.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3천. 3천만 수익인 거고 그 네. 3천에 대해서 200은 비과세, 네. 2,800만 원에 대해서는 9.9%를 분리과세 과세합니다. 따로. 예. 그게 이게 아무리 높아져도 종합소득과세 안 하고.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유리하다.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금이 없지만 네. 국내 주식은 그럼 여기에 넣을 필요 없어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주식에서도 이익 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바깥에서 투자나 ISA 안에서 투자나 세금은 없어요. 네. 그런데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너 얼마 수익 봤어? 아 손실입니다. 그럼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이 손실 까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네. 그렇죠. 이제 ISA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안 할 이유가 없다. 투자를 할 거면 이 안에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ETF나 뭐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걸 예. 투자할 수 있는 ISA는 증권사에 있는 중개형 IS를 만드셔야 네.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형이라는 게 내가 다 골라서 그렇죠. 투자하는 거. 네, 이 중개형, 일임형, 뭐 신탁형 이렇게 네. 있는데 신탁형도 ETF를 투자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실시간 매매가 안 돼요. 은행 통해 가지고 주문 넣고 은행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그게 뭐야? 그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 같으면 ISA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그쵸. 난 그래서 중개형. 귀찮고 잘 몰라서. 모르겠다 그냥 네. 알아서 좀 그냥 조금씩 불어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뭐 은행이든 어디든 일임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셔서 네, 거기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네. 일임하시면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일임형, 네. 최은경 기자는 아니 저도 중개형. 일할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래도 일임형은 근데 해당 금융회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크게 달리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면 계좌 이 완전 계좌로 박살나고 그 지점장이 자기 돈으로 메워주는 수도 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 네. 네, 그거 불법은 안 되죠. 왜 불법을 합니까? 네. 오늘 메이크업 야 아무튼 그러면 하대 20호 썼어요?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대본에 있는 것만 하시고요. 김 소장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의무 복무 기간 3년 채웠어요. 네. 납입 한도도 1월까지 채웠어. 네. 그럼 이제 해지해요? 아니면 이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해요? 원래는 의무 기간 채웠고 혹은 그 1억 한도를 꽉 채웠으면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세법 이 개정안 내놓은 게 이거 한도 2배로 올려주겠다. 납입 한도 2배로 올려서 최대 2억까지 납입할 수 있게끔 하고 네. 비과세 한도도 200이 아니라 50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소급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깨시지 말고 이 중개형 IS가 나온 게 2021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만기들 3년 만기 다 되셨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깨지는 말고 일단은 세법 개정안 이거 국회 통과하는지 네. 보고 선택을. IS 계좌에 돈 넣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빼서 써도 돼요? 원금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돈이 묶였는데 야 3년 동안 그 어. 비과세 혜택 찔끔 받으려고 원금 못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2천 넣고 이게 1억이 됐다. 그러면 이 2천 부분에만큼은 뭐 뺄 수 있고. 아. 아, 그거 이익 난 뺄 수 건 못 있게 빼고. 해줘가지고 더 많이 가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 난 건 못 빼고. 다만 2천을 뺐는데 이걸 네.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한도를 이미 잡아먹은 겁니다. 아. 연간 2천 한도 잡아먹은 거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온 게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넣었다 다시 뺐다는 들어가면은 되지만, 3천만 원을 더 넣으면 3천을 쓴 게 된다. 그렇죠. 한도가. 한도를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만기가 되면은 ISA 계좌 아까 그 세액공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액공제 받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상품. 네.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네. 지금 지금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거 근데 같아요. ISA만 오늘 하시죠. ISA 만기가 된 돈을 네. 연금저축에다가 납입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맞아. 환승시키는 아. 거죠. 환승시키는 네. 건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무리 부자여도 그 안에 더 큰 돈을 못 넣어요. 다만 ISA를 해지한 돈은 한도 상관없이 다 납입할 넣을 수 수 있고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아. 근데 이걸 그러면 세액공제 그거 받으려고 내야 돼 싶은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도 그걸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굴리더라도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ISA 깼는데 이거 이제 그냥 투자를 할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금저축에 넣어서 세액공제는 뭐 신청하면은 받으시는 거고 안 네.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 안 받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납입한 돈은 그대로 또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네. 아 연금저축 투자율이 너무 떨어졌어. 마이너스 될 것 같아. 그런 거는 뭐 잘하셔야죠. 아니 그 뭐 혼자 지금 뭐 그러니까 생각 안 탄식하시는 하고 거예요? 살아서. 네. 예,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거- 그 ISA요. 예. 네. 배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뺐죠? 최근에 그 서름을 겪었어요. 배지 없다고 뭐 안 해주던가요? 아, 만 지금- 천- 답을 안 못 받았어요. 매겨줬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19살은 넘었죠? 무시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 최윤경 기자, 최윤경 기자한테 저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슈퍼챗과 함께 들어온 질문이라 네, 네, 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 방송에서 노래 한번 부르셨잖아요. 제가 노래 불렀어요? 예, 제가요? 그때 불렀어요. 제가 노래를 음주 방송하셨나요? 예. 제가요? 그, 기억이 그 안 방송이 나는데? 뭐였는지 좀 빨리 찾으라고 그러시는데. 뭐였지? 뭐지? 제가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필요한 거였죠. 그거가? 그거였나? 프로가 아, 그건 그건 다 가지고 단체로 그건- 합창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그건 합창이었고. 아니 근데 뭐 노래 한번 하셨던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예. 아 근데 뒤에 내용이 더 웃겨. 그 노래 부른 방송 언젠가요? 우울할 때 들어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빨리 좀 알려주시기 아, 바랍니다. 혹시 전혀 제작진 기억이 안 기억나시면 나요. 알려주시면 아. 좋겠고요. 아. 자 여러분의 힌트 한번 좀 들어보면 조금 기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보면서 네. 다음 아이템 한번 빨리 가볼까요? 오늘 되게 급하네요. 네. 달려. 자,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 관련된 뭐 이런 게 네네네. 있습니까? MG 직원 이 금융회사 금융 감독원 금융위원회 네. 이제 신입 직장이라고 금융장국들. 한때 네. 불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줄 퇴사를 하더라. 아하. 젊은 친구들 2030이 퇴사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보니까 지난달 말까지 2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올해만. 네, 올해만. 네,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올해 네. 23명이 나왔고 23명도 뉴스가 나와요? 아니 근데 입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여기. 그리고 10년 중에 최다 퇴사자래요. 금융감독원도 작년에 제일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67%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에요? 29명 퇴사를 했고. 배가 불렀나? 금융이 그러니까. 전 직원 수가 325명이에요. 왜 이렇게 퇴사한 거예요? 근데 23명이 그 퇴사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잡고 붙잡고 물어보기는 어려울 텐데 음. 이제 뭐 추측되는 건 당연히 이제 승진 속도도 느리고 연공 서열 중심의 이런 그렇죠. 인사 체계도 있고 예. 또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죠. 네. 여기 이제 조직 문화가 아. 그런 것도 꼽히지만 보수요? 그 보수인가요?
네. 그 보수겠니? 희한하네요. 그 보수예요, 맞아요. 제가 좀 예민해서. 근데 그 보수적인. 근데 사실은 아무리 조직 문화가 힘들고 뭐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 일하죠.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뭐 어디 뭐 다른 데 가면 뭐 중불난 대안이 있나요? 그렇죠. 중주변이 그랬어요. 공무원들의 사명감은 돈에서 나온.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명예 혹은 박봉이어도 네. 노후가 보장됐었잖아요. 맞아, 연금. 연금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안 좋아졌고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공무원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받는 임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퇴사를 결심하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이제 로스쿨에 최종 합격한 사람도 금융위에서 이제 2명 이분 그만두고 가신 거고요. 네. 20대 직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금융위 금감원이 요번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매년 나오는 사실 맞아요. 문제예요. 매년 국감 시즌마다 맞아요. 나옵니다. 예. 10월 요때쯤 되면 네. 국감 때마다 네. 공무원들 이제 퇴사율 막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지적된 게 임금이거든요. 보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공무원들 임금 인상부터 조금 뭐 낮추자, 늦추자, 동결하자, 맞아요. 뭐 고위공직자 동결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임금 인상률 내년에 한 1%대입니다. 내년에도. 2025년에도 1%대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임금이 낮게 여지까지 형성이 되어 왔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노후에 지금 힘들지만 노후가 되면 60세에 퇴직하시면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연금 받으면서. 근데 그 연금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실은 똑같은 돈을 납입했을 때 공무원연금의 효율이 더 안 좋습니다. 이미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 있을 때 그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무슨 일 있다고 공무원연금 다 통합해가지고 하자. 뭐 공무원들은 무슨 뭘 하고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하는데 퇴직금과 공적연금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높아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합쳐놓고 보면 그건데 심지어 이렇게 공적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야 노후도 별거 없어. 지금 당장에도 소득도 별로 높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내 수준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어디 취업했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보니까 요즘에 공무원 7급 350 기본급이 220만 9천 원. 아하. 여기서 이제 뭐 수당들이 붙긴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한 60%, 네. 설과 추석에 나오고 뭐 정근 수당 1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있고 뭐 성과급 조금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초과근무 수당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받아봐야 평균적으로 한 5, 60 정도 더 받는 건데 2022년 직장인들 세전 기준 월 평균 임금이 353만 원이에요. 네. 대기업은 591만 원. 예. 근데 공무원 시험 뭐 작년 경쟁률이 40.1대 1인가? 그러니까. 40대 1이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붙었는데 뭐야 이거? 대우는 세상에 가가지고 제일 막내 네. 허드렛 일부터 배우고 네. 뭐 월급은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좀 많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많다 줄여야 한다 그러면? 적다가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럼 어려운 적게 뽑아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월급 올려주세요. 차라리 이런 저는 그게 거예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공무원 보수 체계를 지금 사실은 호봉제잖아요. 예. 이거를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좀 바꿔야 된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맞아. 대통령은 성과 연봉제인데. 도입으로, 대통령 연봉제 네. 성과에 따라서 당 대표는 어떻게 받아요? 당 대표는 뭐 연봉을 받지 뭐 국가에서 돈을 받지 않지 않나요? 당에서 돈을 받. 당비에서- 물론 당비가 이제 예, 세금이 쓰는 들어가 거죠. 있는 예. 거지만. 좀 해주세요. 아니 안 받아보신 건 아니죠. 제가 이 무거운 문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네.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예. 반드시 예.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리는 같은 데서 사신 건가요? 네. 반드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조심해 주시고요.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 네. 이거죠. 사실 공무원 들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을 네, 텐데. 그래서 매년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네.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음. 당신들의 지금 업무에 대한 뭐 이런 만족도라든가 뭐 그런 보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여기 이제 보수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는데 이 5점 만점에 지금 899 공무원들이
거의 뭐 2점대, 1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 성과에 비해서 적정하다라고 해서 응답한 건 절반 밑으로 나오고 있고 네. 다른 이제 유사 업무를 하는 직원들하고 민간 기업체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난 적게 받고 있다. 네, 네. 일을 해보니까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이템 하면서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2030 MZ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엄청 높은데 네. 서울시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죠? 서울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조금 네. 임금이 적더라도 참고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야, 이 월급 받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건 이제 불만을 도저히 못 그런데 참거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방이 훨씬 더 여유가 그러게, 사실은 삶의 질은 그렇죠. 그쵸.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뭐 아무튼 그래도 서울이다. 공무원조차도 서울 쏠림 현상이 있다. 네. 저희가 그 문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찰하겠습니다. 또요. 뭘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거야, 뭘 좀. 김대남이요. 이번에 공무원 취업을 했습니다. 아, 김대남. 예. 공무원 취업했지만 네, 공공기관 5분, 감사로 5일 만에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감찰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감찰하시겠다. 근데 그것 따지면 이 8999 공무원들의 월급과 이 김대남 그 감사의 월급 차이가 너무 크긴 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감찰하겠습니다. 배요? 김 소장님이 동절. 얼만데요? 아, 그러니까 연봉이 연봉 3억이라고 하니까 야, 금감원장보다 SGI, 높네. SGI 뭐 상임 감사 감사위원. 아. 야. 10배는 되네,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는요. 전화를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잘하면 있는지 돼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비행기를 끝까지 타고 계셔야 됩니다. 낙하산을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우선 타고 나가서. 일단 비행기부터 타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낙하산을 탈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잘 타면 됩니다.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는 뭐, 없다. 이제 늘 하는 이게 너무 식상해.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작년 기사 아닌가 싶은데 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혁신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 시행하겠다. 이거를 이제 행정학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 도대체 공직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원인 분석해가지고 향후에 인사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만에 조직 진단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하고 업무 환경 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은행 같은 데도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은행 갈 일이 참 많았잖아요. 네. 뭐 송금할 때 뭐 저 세금 낼 때 뭐 별별 지로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 은행이 창구를 엄청 줄여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긴 하죠. 네. 근데 동사무소 갈 일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정부 분들 24 스트레스는 한 전 민원 5배 늘었다고. 아니 아하. 동사무소는 저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대민의 최전선이에요. 아, 뭐, 거기가. 동사무소가 네. 지금 명칭이 바뀐 지가 아, 언젠데? 죄송합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 그것도 바뀐 지가 언젠데? 복합주민 행정센터입니까? 주민센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민센터예요. 행정복지센터. 아, 그래요? 맞아. 행- 행정복지센터 그래 행복센터. 맞아. 이거 바뀐 지 꽤 됐어요. 그 그것도 상암동 진상 규명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아, 옛날 상암동 사람입니다. 주민센터로 알고 있었어요. 언제 바뀐 겁니까? 가시면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맞아,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요? 왜 맞아, 센터를 맞아. 왜 붙이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아, 동사무소보다. 줄이면 행복센터인데 아. 다들 이제 노린 건가? 아직도 동사무소라고 하시죠. 아, 어쨌든 그래요? 동사무소나 은행을 가보면 고연령층 분들이 네. 맞아.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떼고 하는 거. 네네. 와, 그런데 정말 힘드시겠다. 아, 여기 진짜. 민원 업무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죽하면은 그런 것들 붙여놓잖아요. 안내, 나 누구야,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주민등록증 등본 발급 안 된다. 아. 보면 진짜 피곤해 네. 찌든 얼굴. 아, 근데 이게 하여튼 네. 물론 뭐 일하시는 분들 나름의 뭐 고충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처럼 숫자를 늘려가는 건 나는 이거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미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네. 시험 잘 보신 분들을 뽑는 게 어떤 양질의 인원을 뽑는 방법일지는 모르겠긴 하지만 네.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우수 인력이라고 한다면 뭐 보편화된 방법으로 그렇게 우수 인력을 뽑았다면 그만큼 상응하는 그 보수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음. 네, 과거에 이제 호봉제 쭉 올라가서 네. 나도 네, 옛날에 네, 못 먹고 네, 못 네. 받아서 지금을 위해서 열심히 버텨온 거야 하시는 분들의 봉급을 깎을 수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네. 바꿔서 연봉제로 바꿔서 우수 인력들이 더 지원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네. 미래를 위해 있으면 너 버티면은 나중에 월급 많이 받고 연금도 많이 받아 이렇게 꼬실 시대는 그건 진짜 안 된다.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아닙니다. 겁니다. 결국 보수가 문제군요.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보수를 맞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이렇게 저희가 광고 많이 해줄 일인가 싶긴 한데요. 장해찬 전 최고와 함께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돈단속 일단 ISA 계좌는 만들어라. 무조건 혹시 만드세요. 없다면 만들어라. 무조건 만드세요. 이 세금 혜택이 꽤 있다. 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뭐 해결 방안은 보이진 않네요. 이 공무원 관련해서는. 오셨나요? 네. 누가요? 장희찬 최고? 네. 왜 만나시게요? 아니요. 뭐 빨리 보내려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진 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희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네.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 오늘 굉장히 행복하시죠? 아니요, 뭐 쫓겨나는 기분이라 아, 네, 이악 물고 여기 있고 싶네요. 네. 악물고 하나 좀 누가 좀 갖다 주시고.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다음 주에 또 뵐 건데 네, 혹시 그 사이에 뭐 인터넷 바꾸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못 바꿨습니다. 못 바꿨어요? 네. 그럼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한번 바꿔보세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여러분의 인터넷 바꾸실 경우에 최대 48만 원 그리고 정수기 30만 원 또 여러분의 유심칩 핸드폰마다 다 꽂혀 있습니다. 유심칩이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뜯어보시면 유심칩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바꾸셔도 역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다 합치면 얼마요? 78만 원 최대. 108만 원. 저기 왜 78만 나왔어? 저 왜 안 바꿔놨어요? 요 앞에 거 보세요.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 108만 원입니다. 60만에서 좀 그렇고 네. 정수기까지 가면 108까지 가능하다는 거. 정수기는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겠죠? 네.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장르만 여의도 말씀을 하시면 사은품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버튼 아니 이 번호 참 외우기 쉽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670에 257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납니다. 1670-2571로 전화 주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가입하셨나요? 민주당은요? 자, 김현우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